이번 섹션에서는 요소별 원가 계산 가운데 마지막 요소인 제조 경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소별 원가 계산이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세 가지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앞서 재료비와 노무비를 설명을 했습니다. 이때 경비를 정의할 때는 경비를 정의를 하려고 보니 굉장히 그 광범위하고 다양해서 어떻게 그 정의를 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경비를 정의하는 부분은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우리가 제품 제조 원가에 3요소가 있었죠. 이럴 때 제품 제조 원가라는 것이 제품 제조를 위해서 어떤 경제적 자원을 소비했는가를 본다라고 그랬습니다. 이때 앞서 재료비는 제품 제조를 위해서 사용되어질 물품, 요게 재료이고 그 재료가 제조 공정에 투입되어진 부분, 소비되어진 부분, 요걸 재료비라고 정의를 했고요. 노무비는 제품 제조를 위해서 희생 혹은 소비되어진 인간의 노동력에 대한 대가를 노무비라고 정의를 했었죠. 자, 이러고 나서 제품 제조를 위해서 소비되어진 경제적 자원은 맞는데 재료비에 속하기도 그렇고 노무비가 아닌 것,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경비라고 정의를 함으로써 제품 제조와 관련한 원가가 발생을 했을 때 빠져나가는 원가 요소가 없도록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따라서 경비는 어떻게 정의를 내렸냐면 제품 제조를 위해서 소비된 원가 가운데 경제적 그 가치죠. 소비된 자원 가운데 재료비와 노무비를 제외한 기타의 모든 원가 요소를 경비라고 하자. 이렇게 정의를 내렸던 겁니다. 자, 그러면 제품 제조를 위해서 경제적 자원이 소비되었는데 재료비도 아니고 노무비로 분류하기도 그렇고 그러면 제조 경비로 분류하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당연히 이 부분도 이제 여러 가지 그 형태에 따라서 경비의 종류가 있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월할 경비라는 게 있습니다. 자, 월할 경비는 경비 발생이 수개월 또는 1년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를 월별로 할당하여 계산하는 경비를 의미합니다. 앞서 그 설명한 바와 같이 주로 원가 계산 기간은 1개월 단위로 이루어진다라고 그랬단 말이죠. 자, 그런데 뭐 기업이 그 부담하는 뭐 화재 보험료라든가 혹은 감가상각비라든가 세금이라든가 혹은 뭔가를 이제 임차하고 있다면 뭐 임차료라든가 이런 등등등은 뭐 6개월 단위, 연 단위 뭐 이런 식으로 내는 경우가 일반적이란 말이죠. 자, 이랬을 때 이 부분을 한 달을 분으로 뭐 12분의 1 이렇게 계산해 오는 월로 나누어 온다 이런 경비를 의미합니다. 월할 경비. 월할 경비는 이제 월할 경비표라는 애를 만들어서 경비 집계를 해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측정 경비라는 게 있습니다. 측정 경비란 원가 계산 기간 중에 발생하는 경비 소비액을 어떤 그 공장에 비치되어 있는 각종 계량기, 계측 장치에 의해서 산정하는 경비를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것들이 그 사용한 만큼 계측을 해서 경비를 산정해 낼까? 예. 뭐 수도 요금 같은 거, 그죠? 그다음에 전력비 같은 것, 이런 것들이 측정 경비의 대표 항목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다음에 지급 경비라는 게 있습니다. 자, 지급 경비는 실제 그 공장에서 지급한 경우 혹은 지급할 사안이 발생한 경우 요 부분인데요. 이거 좀 어렵죠. 지급할 사안이 발생한다는 게 뭐냐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기계 장치가 고장이 나서 외부에 그
전문가로부터 수선을 받았어요. 자, 그러면 수선비를 바로 지급했겠죠. 아니면 뭐 수선하고 간 다음에 지급은 그 달에 안 이루어지고 그 다음 달에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겁니다. 이랬으면 수선 행위를 했으면 수선비가 지급되었든지 안 했든지, 뭐 예를 들어서 9월에 수선을 했다 그러면 수선비가 9월 달에 나갈 수도 있고 그건 지급한 경우입니다. 반면에 9월에 수선 행위를 했지만 수선비 지급은 9월에 지급하지 않고 10월에 지급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이렇다 하더라도 현행의 회계가 어떻게 회계 처리를 한다고? 현금주의가 아니고 발생주의 회계 처리를 하기 때문에 지급할 사안이 발생한 경우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지급할 사안이 발생한 금액. 이런 경우가 이제 수선비 혹은 뭐 통신비 뭐 이런 등등등 뭐 복리후생비 직원들에 대한 이런 부분들 이건 이제 지급한 경우가 되겠다. 복리후생비는 그죠? 지급할 사안이 발생하자마자 바로 지급했을 테니까. 그다음에 외주가공비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외주가공비는 뭐냐면 그 기업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어지는 어떤 부분품이나 부품 이러한 애들을 외부의 어떤 합청업체에다가 외부에 주문을 해서 제조해 달라고 하고 그만큼을 납품받고 이러한 것들이 외주가공비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 이제 경비는 대부분 우리가 앞서 배웠던 대로 직접 원가냐 간접 원가냐를 구분할 때 대부분이 간접 원가에 속하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외주 가공비나 혹은 뭐 특허권 사용료나 이런 애들은 거의 몇 안 되는 직접 경비에 속합니다. 그래서 특허권 사용료는 여기서 구분을 하자면 여기 위에 있는 월할 경비 정도가 되겠네요. 그죠? 특허권 사용료를 1년 단위로 지급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을 이제 12분의 1 한 달분으로 나누는 경비에 해당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발생 경비라는 게 있습니다. 자, 현금 지출을 수반하지 않나 발생주의 회계에 입각해서 인식 처리해야 되는 기능입니다. 그 원가입니다. 자, 얘는 앞서 잠깐 설명을 드렸었던 재고자산 감모손실이라든가 혹은 공손비라든가 혹은 재고자산의 가치가 떨어져서 원재료를 사다는 것의 가치가 떨어진 경우 이럴 경우 이제 평가를 하게 된다면 이런 평가손실 보수주의에 따라서 평가손실을 하게 되거든요. 이런 애들이 원재료의 평가손실은 뭐 그 금액이 뭐 엄청나게 크다든가 그러면 역시 그것도 영업의 비용으로 갈 텐데 정상적인 범주 내에서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 그 평가손실 부분을 영업의 비용이 아닌 발생 경비, 제조 경비로 처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애들은 경비를 네 가지의 종류로 구분을 해봤어요. 이렇게 구분을 했지만 실은 이 경비의 그 제품 제조 원가 계산에 있어서 경비의 회계 처리 또한 어떤 분류가 더 중요하냐면 직접이냐 간접이냐의 분류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때 모든 경비의 발생액 혹은 지급액 이러한 그 등등등 뭐 월할액 이런 애들을 전부 다 이제 그 합산을 해서 당월 소비액이 계산이 되면은 직접 경비는 재공품 계정에 집계하고 그죠? 그리고 간접 경비는 제조 간접비 계정으로 대체하는 부분은 앞서 배운 재료비와 노무비와 다르지 않습니다. 되겠죠? 자, 그래서 경비의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한다는 뜻이냐면 앞서 여러 가지 그 경비들을 집계를 해와요. 월할 경비는 월할 경비표를 통해서 그리고 측정 경비는 경비 측정표를 보고 그리고 지급 경비는 경비 그 지급표를 보고 그리고 발생 경비는 그 평가해온 경비 발생표를 보고 경비의 모든 집계를 여기 그 차변으로 이제 집계가 되어질 겁니다. 예를 들자면 뭐 감가상각비, 임차료, 보험료, 전력비, 뭐
상하 수도료 뭐 이런 등등등 그죠? 그리고 뭐 지급 경비는 복리후생비, 그다음에 뭐 수선비 뭐 이런 등등등이 오겠다 그죠? 외주 가공비, 그리고 뭐 감모 손실이 있었으면 재료 감모 손실 뭐 이런 등등등이 여기에 이렇게 집계가 되어지면 요 집계된 금액들이 총체적으로 당월 소비액이 맞습니다. 그때 당월 소비액 가운데 이러한 부분들을 제조원가로 포함되어야 될 애를 여기까지 이제 다 오겠죠. 제조원가가 아닌 애들은 여기 안 오고 뭐 판매 관리비나 영업의 비용으로 갔을 거고요. 그래서 소비 총액이 결정되면 이 가운데 직접비에 해당되는 애는 재공품 계정으로, 간접비에 해당되는 간접원가에 해당되는 애는 제조간접원가로 이렇게 계정 대체를 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그 문제를 통해서 경비 소비액이 얼마로 구해지는지 경비 소비액을 구하는 문제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비 소비액을 다루는 문제, 교재가 지금쯤은 준비되어져 있는지 아직도 안 되어질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 책을 보면서 풀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주 고료의 경비와 관련한 자료이다. 원가 계산 기간이 1개월인 경우 자료를 토대로 해서 다음에 물음에 답하라 이랬습니다. 자, 이랬을 때 기계 감가상각비 1년분이 24만 원이래요. 자, 그러면 당월분 제품 제조와 관련한 경비 소비액을 구하는 데 있어서 기계 감가상각비가 1년분이 24만 원이라고 하니까 당월분 제품 제조와 관련한 경비 소비액은 24만 원을 12로 나눈 2만 원이 당월분의 기계 감가상각비에 해당이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건물의 보험료 이렇게 되어졌어요. 1년분이 36만 원인데 요때 20%는 영업용이라고 하니까 이 영업용 20%, 36만 원에 20%를 제외한 80%만 제조원가가 되겠다. 그죠? 80%만 공장용 건물이라니까 나머지 20%는 이제 그 사무용 건물, 영업용의 건물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하니까 그죠? 사무실들이 있는 그런 건물인 모양이에요. 그래서 요 가운데 80%를 적용하고 그것에 12분의 1 이렇게 하면 되니까 건물의 보험료는 36만 원을 12로 나눈 다음에 0.8 이와 같이 하면 2만 4천 원이 되어지겠네요. 그죠? 뭐 0.8을 먼저 곱하고 12를 나중에 나누어도 상관이 없겠어요. 자, 이 부분은 반드시 교수님 말만 듣지 말고 전자계산기를 놓고 여러분이 계산을 해보셔야 됩니다. 늘 그렇게 그 교수님이 그 강조를 했었던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수도광열비가 당월 측정액이 15만 원이라고 그래요. 측정 경비에 해당이 되니까 수도광열비 이 15만 원 가운데 공장용이 80%라고 하니 15만 원 곱하기 0.8 했더니 12만 원이 당월분 계산해야 되는 수도광열비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여비교통비 당월 지급액이 4만 원이 있는데 누구 거라고 그래요? 영업직원권이라고 그러죠. 따라서 영업직원과 관련한 여비교통비는 당월분 제품 제조원가와 관련이 있는 내용일까요? 당월분 제품 제조원가와 관련이 없겠죠. 그래서 얘는 여기서는 계산하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판매비와 관리비로 분류를 하고요. 되죠? 네. 자, 그 다음에 특허권 사용료라는 애가 있습니다. 특허권 사용료는 뭐냐면 특허권이라는 것을 이제 재무회계에서 배웠는데 특정 뭐 제품과 관련한 그 기술이라든가 혹은 뭐 신제품 개발과 관련한 어떤 그 신기술 뭐력 이런 것들을 특허청에 특허를 그 내놓으면
다른 기업이 이제 특허를 냈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 기업이 그 기술을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되거든요. 도용을 하거나 그랬을 때 그와 같은 애들을 이제 정당한 특허권 사용료를 내고 사용을 하게 되거든요. 이럴 때 특허권 사용료가 6만 원, 1년분이 6만 원이라면 한 달분은 실비로 나는 5천 원만큼으로 월할 와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외주 가공비가 있어요. 당월 지급액은 2만 원이고 전월 미지급액이 5천 원 있었어요. 당월로 현금으로 지급한 금액이 2만 원인데 이 가운데 전월 미지급액이 5천 원 있었다는 얘기는 당월분만을 계산하면 얼마가 될까요? 앞서 노무비에서 했었던 게 기억이 나죠? 그러면 2만 원에서 5천 원을 뺀 15,000원만 당월분이 되겠네요.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재료 감모 손실. 자, 재료가 3,000원만큼이 파손이 되어져 있다고 가정을 머릿속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모두 정상적인 것으로 간주가 된대요. 앞서 재료 감모 손실이 정상적이라면 뭐에? 제품 제조 원가인 제조 간접비에 포함시킨다라는 겁니다. 제조 경비로. 아시겠죠? 그래서 전액 제조 원가에 포함하는 제조 경비다. 그래서 이와 같이 제조 경비 요 합계 지금까지 이렇게 계산해 온 금액을 구해 보면 18만 7천 원이 당월분 제품 제조와 관련한 경비 소비액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경비를 성격에 따라 분류하라 라고 그랬어요. 경비를 성격에 따라 분류해 보면 자, 보면 기계 감가상각비는 배운 대로 이게 종합 문제가 되어버렸네. 그죠? 기계 감가상각비는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네, 앞서 배운 대로 1년분을 나누어야 되는 월할 경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2번도 마찬가지로 월할 경비에 해당이 되겠네. 그죠? 그 다음에 수도광열비, 여기 측정이란 말이 나왔네. 그래서 3번 측정경비, 3번은 측정경, 수도광열비는 3번 측정경비가 되겠고, 그 다음에 여비교통비는 지급했다 그랬으니까 4번이 지급경비가 되겠습니다. 교재에 보면 아마 4번이 답에 빠졌을 거예요. 지급경비가 될 것이고, 특허권 사용료 5번은 역시 월로 나누어야 되는 월할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외주가공비는 당월에 지급한 금액에 해당되어지는 애를 계산해 와야 되니까 지급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 감모 손실은 앞서 대표적인 예로 설명한 것처럼 발생 경비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랬을 때 세 번째 마지막 문제를 보면 제조 직접비냐 간접비냐를 물어보고 있는데 기계 감가상각비는 특정 제품 하나만을 생산하는 게 아니겠죠. 그래서 제조 간접비가 될 것이고 건물 보험료도 마찬가지로 제조 간접비가 되겠네요. 그리고 수도 광열비는 역시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모든 제품을 생산하는데 공통적으로 들어갈 것이므로 제조 간접비. 이 특허권 사용료나 외주 가공비는 앞서 말한 대로 몇 안 되는 2개만 외우셔도 됩니다. 특허권 사용료, 외주가공비, 직접경비에 해당이 되는 얘들은 특정 제품 기술하고 관련이 되어지고 그리고 특정 제품의 부분품이나 부품을 외주를 줘서 사오기 때문에 이거는 제조 직접경비에 해당이 되는 거의 유의한 항목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둘을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경비를 얘기할 때 직접이냐 간접이냐를 구분이 애매하면 요 둘에 대해서 간접이란 말이 없으면 얘만 무조건 직접으로 보고 나머지는 전부 간접비로 간접 경비로 보시면 전혀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재료 감모 손실 당연히 제조 간접비입니다. 그래서 분류를 해보면 제조 직접비 2만 원 그리고 제조 간접비 16만 7천 원 총 합계 제조 경비 18만 7천 원 가운데 제조 직접비는 특허권 사용료와 외주 가공비 2개 합인 2만 원이고 그리고 제조 간접비는 16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